네, 안녕하십니까.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효성동인데요. 요새 효성동이 지하철 2호선이 생긴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핫한 곳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계양신도시, 계양지구는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계양신도시가 위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인천이라고 해서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서울, 강서구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인천인데요, 왜 계양이 지금 이렇게 저평가받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계양에 정말로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도 위에 발전을 안 시킵니다. 계양만큼 낙후된 도시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일단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게 대단히 좋은 거고요.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처럼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이 좀 달라질 겁니다. 인천 효성동에 들어오는 신축 아파트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인데요, 이제 4월에 오픈을 시작합니다. 청약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많은 관심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3,000세대가 넘는 그런 단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인천은 공항과 항구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한 강역시죠. 그래서 인구가 지금 거의 부산을 능가하는 제2도시가 됐는데, 이렇게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인데도 계양신도시의 아직까지 발전은 더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계양신도시는 부천 대장지구, 마곡신도시와 함께 벨트가 돼서 판교신도시의 3배, 4배 크기를 한다니까 이제는 계양신도시가 5년, 10년 지나면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바뀔 겁니다. 인구가 늘어난 만큼 주택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도 좋은 편인데요. 여기는 신축 브랜드 대단지의 합리적인 분양가를 제시하며 시장을 뜨겁게 달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로요. 이쪽 계양이요, 저희가 지금 분양을 하면서 3번째 현장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현장은 계양 제일파크, 제일풍경채, 그리고 두 번째는 작전역 두산 이브 더 제니스, 이렇게 했는데, 작전역 두산 이브 더 제니스는 지하철이 워낙 가깝다 보니까 정말 빨리 끝났죠. 근데 선착순에서 바로 한 이틀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끝나는 현장이고, 그 다음에 계양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는 좀 시간이 좀 걸렸지만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에 마무리가 됐던 현장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단지가 크고요, 대단지이기 때문에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효성동은 효성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양 지구 자체가 땅이 나쁜 자리가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게 계양이 어떻게 이렇게 저렴하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매년 판교보다도 어떻게 보면 자리가 더 좋아요, 사실은 여기가. 근데도 개발이 안 된 게 지하철이 없어요. 일단은 지금 9호선 연장한다 그러죠, 서울. 그리고 인천 지하철 들어와 있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 GTX가 들어와야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서울 2호선 연장, 이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안 들어오고, 이게 4개의 지하철이 전부 다 들어와야 계양의 테크노밸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되면 여기는 불패입니다, 사실.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거는 바로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정치, 그다음 구청장님, 시청장님,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만들어 와야 돼요. 그거 없이 테크노밸리가 성공한 사례가 단 한 군데도 없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만큼 교통 여건이 좋아지지 않으면요, 의미가 없어요. 테크노밸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까지 좀 단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하철은 다 집어넣어야 된다, 여기는. 그래서 계양신도시가 그게 모든 게 다 완벽하게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 대단히 비싼 지역으로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요? 직주 근접이 되죠. 동탄보다 더 비쌀 겁니다, 여기가. 동탄보다 더 좋은 회사가 들어올 거니까요. 3053세대 3블럭 들어오는 지하 2층 26층 건물 20개 동으로요. 1964세대입니다. 그래서 3블럭이 좀 크고, 4블럭은 지하 2층 지상 25층 10개 동 1089세대입니다. 대단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요. 구체적인 설계와 마감재, 사용 내역을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전용으로 따지면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108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대형, 중소형까지 다 두를 수 있는데요. 자, 59제곱미터는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9제곱미터는 작전형 두산 이브 더 제니스, 그 다음에 계양 제일 위너스카이인데, 작전역 두산 이브 더 제니스에 대해서 좀 먼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게 59제곱미터가 작전역 같은 경우 4억 중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4억 5천부터 한 5억 초반까지가 분양가였거든요. 그 작전역 두산 이브 더 제니스 59 타입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도 작전역 두산 이브 더 제니스보다는 조금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여기는 역세권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롯데캐슬이라는 또 브랜드에다가 대단지라는 또 아파트의 장점도 분명히 가지고 있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조금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작전력 두산 이부선 제니스보다 교통 여건에서는 확실히 밀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가격이 분양가 저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만 많이 차이 날까? 저는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작전력 두산 이부선 제니스는요 조합원이 있는 아파트예요. 조합원이 있다는 거는 분양가를 마음대로 싸게 할 수가 없어요.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요 지금 보시면 택지개발지구에 거의 맞먹기 때문에 여기는 현실적으로 그런 가격에서는 좀 더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108제곱미터는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기준점이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하게 되겠죠. 3000세대 대단지고 계양 신도시에 대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는데 계양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까? 계양의 발전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하철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느냐, 그리고 신속하게 공사가 되느냐. 이거 두 가지 빼고요. 무슨 계양 신도시가 좋아진다, 테크노밸리 생긴다. 테크노밸리 생겨도 공실납니다. 이게 지하철이 안 들어오고 교통 여건이 안 좋아지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테크노밸리는 무조건 외부에서 계양 신도시로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지하철이 매우 중요하다.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맞을 것 같네요.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인천 1호선 작전역과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편이고요. 거기가 제일 가깝습니다. 작전역이. 그리고 도보로 이용하기에도 좀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자차로 이용해서 5분 정도 걸리는데 지하철 역세권이란 말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단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기는 버스 노선은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버스 타고 바로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이면 다 갈 수 있는 거리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다. 제가 볼 땐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분명히 초역세권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역세권이 좋죠. 그건 사실인데 그러나 이런 대단지 아파트 3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롯데캐슬이라면 그 많은 장점을 모두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좋은 파급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약을 넣어야 되냐고요? 청약을 넣어보실 수 있는 분은 넣어보시는데 어차피 우리가 또 청약도 있지만 또 동호수 추첨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무슨 동이 좋냐고 저희는 다 파악을 해놨어요. 사실은 파악해놔가지고 어떤 동이 좋고 어떤 로얄층이 프리미엄이 붙을지 그리고 어떤 동이 어떤 평수가 지금 더 날지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다 했는데 그걸 이제 여기서 방송을 통해서 다 말씀드리면 좀 아무래도 잡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렵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좋은 아파트긴 맞고 계양 신도시는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낙후된 속도가 너무 지금 낙후가 많이 돼가지고 아파트도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 굉장히 지금 산재되어 있다. 지금까지 숙제를 하나도 안 풀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검단 신도시보다 오히려 밀리는 느낌도 솔직히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워낙 지금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경쟁률이 대단하죠. 그래서 검단 신도시보다 좀 밀리는 느낌은 있지만 계양 신도시가 검단 신도시하고 똑같이 만약에 그런 지하철선이 다 연장이 확정이 된다면 밀릴 게 없어요. 제가 볼 땐 계양 신도시가 더 비쌀 수도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 이거 되게 대단히 중요하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노선입니다. 홍대역으로 빠지는 이 지하철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축구장 11개 규모의 공원과 천마산 어린이 물놀이장 집 앞에 누릴 수 있는 공세권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롯데캐슬 3053세대 단지 규모 좋고 교육 환경이야 우수한 학세권으로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홈플러스, 이마트, CGV, 대형 병원 등 다양한 병원도 있고 피트니스, 실내 골프, 다이닝 카페, 스트리밍 시네마, 북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도 분명히 만들어지겠죠. 이거는 뭐 저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만 롯데건설에서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 롯데가 참 잘 지어요. 외관은 상당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고 또 롯데가 요즘 뭐 넥스티엘도 그렇고 대단히 좋은 아파트를 많이 지어내고 있어서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단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경쟁률에서는 조금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시면요, 뭐 청약 일정이나 아니면 현재 어떤 동이 좋은지 그리고 그런 판단이나 모든 걸 저희가 컨설팅 해드리니까요. 저희가 요번에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4분을 꾸려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상담이 충분히 저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 주시면 제가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에 대해서는 뭐든지 파악한 거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시고 안 되시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